어릴 때는 뭐 신생아, 그 다음에 이제 유소년이죠. 어떻게 보면 유아기, 그죠? 유치원 다니고 막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어린이, 그지? 그다음 청소년기, 그다음에 이제 뭐 20대 이후는 장년기, 그리고 중년기,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세포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세세포도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존재하냐면 단기라고 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단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단기야, 단기. 단기 분열기, 단기 분열기, 단기 분열기. 감기가 대체적으로 제일 긴 시기고, 감기 동안은 막이 뚜렷한 상태로 세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염색체라고 하는 이런 나비 모양 구조를 보이는 이런 막대기 형태의 뇌요. 얘는 염색체잖아요, 염색체. 오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세포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 분열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만 잠깐 나타나. 오케이? 얘가 염색체인데 염색체라는 이 모습은 분열기에만, 세포가 분열할 때만, 분열기에만 관찰됩니다. 오케이? 분열기에만 관측이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평상시에 감기 시기에는 어떤 모습을 존재하냐면 염색사 모습으로 있어요. 염색사 형태. 오케이? 염색사와 염색체는 좀 달라요. 그러면 염색사와 염색체의 차이를 알고 감기, 분열기에 대한 특징들을 알고 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저 염색사의 사는 실사야, 실사. 실 모양이다 라고 하여서 실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염색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한자로. 염색체의 전체는 한자에서 몸체예요. 뭔가 딱딱한 마디, 어떤 일정 형태를 정확하게 보이는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몸체. 그러니까 실질적인 DNA 상대량도 사보다는 체가 훨씬 더 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염색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너의 책에 지금 134쪽 중간쯤에 이렇게 막 나비 같은 염색체 모습이 보이고 그 아이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DNA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실제 저 DNA에 한가닥은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는데 디테일은 다음번에 챙기고, 이렇게 생긴 계단 모양 구조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모습이 DNA를 실제적인. 오케이? 얘가 DNA예요. 그리고 DNA는 네모라고 하는 형태, 네모라는 기본 단위체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본 단위체.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영양소로 생각을 해보면, 영양소. 우리가 큰 분자의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큰 분자의 단백질을 먹었어. 근데 그 단백질이 너무 크니까 세포로 그대로 못 통과져요. 그러니까 이나 주변에 있던 소화액들이 얘를 소화를 시켜주잖아요. 큰 덩어리들을 잘라서 기본 단위체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됐을 때 세포 바깥과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라고. 탄수화물은, 녹말은 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사이즈인 포도당이 됐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했지. 기억난다? 오케이. 그런 것처럼 저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선 구조 저 모습도 기본 단위체가 계속 쌓여서 가지고 이중 나선을 저 엄청 긴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저 기본 단위체 이름이 나는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네모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그래요? 저 네모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결국 이중 나선 구조의 이 DNA야. 네모들이 쌓여서. 여기도 또 똑같이 네모들이 이렇게 쌓여있어. 이 디테일은 고율통합과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워야지만 돼. 이걸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네모들이 쌓여있는 상태야. 자, 네모들이 쌓여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저 네모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은 많이 기억해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책에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야. 그지? 자, 한번 그림에 적어보고 내가 가서 동그라미 쳐줄게. 뉴클레오타이드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 네모가 약간 크기는 달라 보이지만 이 네모도 반복되거든. 이게 DNA 기본 단위체인 뭐가 되는 거다? 뉴클레오타이드. 헥산의 기본 단위체. 이것도 적어줘. 헥산의 기본 단위체. 어차피 고1 선행하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어차피 중3 하면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해서 듣고 가는 게 나쁘지 않지. 헥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저게 반복되어 있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저 네모들이 반복되어 있을 때 뉴클레오타이드 자체에도 기본적인 명령어가 있어요. 비율을 들어보자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총 몇 개야? A, B, C, D, E, F, G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야? 26개야. 오케이? 딱 그 기본적인 A부터 Z까지 26개의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애플 이런 순서로 결합됐으면 사과. 그치? 사과라는 뜻을 갖고 있지? 근데 얘는 기타 등등 이렇게 자르게 되면 뒤에 R, E가 사라지면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 BUS 이렇게 쓰면 너는 버스라는 뜻이지. 근데 BTS 방탄소년단이 나라 이렇게 줄여지게 되면 그치? 또 얘가 순서가 바뀌면 USB는 뭐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대한 단어죠. USB 메모리. 맞죠? 자, 가지고 있는 단어가 A부터 Z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A부터 Z까지 26개가 있는데 그 26개를 어떤 배치로 할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할 건가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내가 어떠한 단백질이나 효소나 네모에 있던 정보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정보는 기본적인 딱 4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4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연기가 4개의 연기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게 A부터 Z까지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게 딱 4개인데 그 4개가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결정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의 연기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 딱 기본적인 4개 연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4개 연기들이 어떤 순서와 얼마의 개수만큼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걸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유전자가 결정될 거야. 오케이? 우리 뭐 A형 어떤 사람은 A형 혈액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B형 혈액형이고 어떤 사람은 AB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하고 아빠가 물려줬던 그 정보가 유전자가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결국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이 DNA 연기 서열 안에 4종류의 연기가 있는데 그 4종류의 연기가 어떤 순서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막 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 놓여져 있는 순서들이 다를 거잖아. 어떤 사람은 4종류의 연기가 뭐 A, G, C, T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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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너는 O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결정해주는 연기배열 서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오케이? 근데 또 다른 뭐 A형인 사람은 저 4종류의 연기들 중에서 여기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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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이러면 아예 다른 정보가 되는 거야. 오케이? 4종류가 어떤 순서와 어떤 배치로 어떤 개수만큼 배열되어 있는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설명해줬어. 그러면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백질을 결정해주게 하는 정보를 말하는 건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엄마로부터 반틈, 아빠로부터 반틈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거지. 나의 제일 태초는 수정란이고 그 수정란은 결국 난자에 정자가 들어왔던 그 정보가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맞지? 그치? 그러면 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내 몸에 있는 체세포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자. 내 몸에 있는 체세포들 중 내 얼굴에 피부세포와 저 안쪽에 심장에 붙어있는 심장의 근육세포. 그죠? 내 몸에 있는 체세포들이야. 그지? 그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는 계속 심장을 수축, 이완해서 계속 뛰게끔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통해 이 심장이라는 걸 계속 쥐어짜게 해주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내 여기 피부나 또는 내 눈에 들어있는 내 눈에서 빛을 수집하게 하는 시세포는 내 몸에 붙어있긴 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시세포와 여기 있던 심장의 근육세포는 전부가 똑같을까? 다를까? 어때요? 내 거야. 내 몸 안에 있어. 내 몸에 있는 시세포와 빛을 들어와서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각세포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내 몸에 존재하는 내 심장의 근육세포 들어있는 전부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달라요? 해준 역할이 지금 다른데? 다를까? 정보가 다를까?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한 시간을 계속 하고 있어. 눈빛으로 낚여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처음에는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 해준 역할이 다르다고 내가 제안을 하니까. 그지? 정답을 말씀드려보면 이 시각세포에 들어있는 정보와 이 근육세포에 들어있는 정보, 전체 정보는 똑같아요. 들어있는 전체 정보는 똑같아. 왜? 우리의 기본은 뭐라고? 하나의 수정란이. 그지? 딱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난 그 하나의 수정란이 계속돼 복제해서 체세포, 복제해서 4개의 체세포, 복제해서 8개의 체세포, 복제해서 16개의 체세포 계속 뭐해서 체세포 분열을 해서 태어난 거니까. 그지? 동일한 세포의 똑같은 복제 후 세포수를 누리는 체세포 분열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정보는 똑같아요. 근데 버젓이 해주는 역할이 다르네?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인이가 가지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옷장에 옷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옷을 내가 여름철에 두꺼운 구스다운 패딩을 껴서 꺼내서 입진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지났다고 해서 그 겨울 옷을 다 내가 버리진 않죠. 드라이클리닝 해서 맡겨서 다시 갖고 와가지고, 그지? 겨울이 되면 다시 꺼내 입는 것 뿐이지. 이해가 뭔 말이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총 정보는 다 동일하게 똑같은 세포로 기원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대. 다만 주로 사용하는 정보를 읽어서 표출해내는 그것이 다른 것 뿐이에요. 겨울이 되면 겨울철 옷을, 아니 여름이 되면 겨울의 옷들은 이미 정리해서 옷장에 압축해가지고 넣어져 있죠. 다시 필요할 때 배를 꺼내다 사용을 하는 것 뿐이야. 가지고는 있어. 오케이? 그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시각세포야. 시각세포에 뭔가 빛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유전자야. 그러면 이 유전자 정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는 당연히 이 시각세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응축을 시키지 않고 압축을 시켜서 쟁여놓는 게 아니라 늘 꺼내다 쓰기 때문에 늘 오픈해놔야 되겠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정보들은 여기는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야. 근육 수축 이완. 그것과 관련된 유전자야. 그럼 이 정보는 시각세포가 자주 쓸 필요가 있나? 쓰겠나? 안 쓰겠지. 시각세포가 뭐 이렇게 수축이완을 할 필요는 없잖아. 전체적인 몸의 수축이완을 갖고 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벨트에서 잘라서 버리지 않는다. 가지고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는 있대. 얘를 굳이 자주 열어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 정돈을 해놓냐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히스톤. 이름은 히스톤이고 얘를 단백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백질은 팔량체. 팔량체라는 게 8개의 소단체가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8개의 소단체가.
8개의 소 단위체가 모여 있어.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8개의 소 단위체가 모여 있는 여기다가 너 자주 안 쓰는 정보네. 자주 안 쓰니까 우리 응축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자라고 하여 이 이중 나선의 DNA 정보들을 이거 내가 2줄씩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줄을 그릴게. 한 바퀴, 2바퀴 반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응축해 놓고 있는 거야. 자주 열어서 그 정보를 읽어다가 단백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세포의 핵에는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는 이 핵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들을 각각 그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늘 읽을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자주 안 쓰는 정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옷장 되게 비좁잖아. 비좁은데 걔네들 다 넓어놓고 펼쳐 있을 필요가 없지. 나중에 또 여름 되면 습기 차고 곰팡이 차고 그러니까 자주 안 쓰는 건 그래 이렇게 응축을 해놓잖아. 응축된 부분도 있고 여기를 응축된 부분이라고 우리 유전자에 응축된 부분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건 이렇게 자꾸 오픈된 상태로 있는 거야.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염색 4 모습이야. 세포의 평상시 단기 때는 저렇게 모든 세포가 염색 4 상태로 있어. 오케이? 필요한 정보는 그 각각의 세포에 필요한 정보는 자주 언제든지 오픈해서 읽을 수 있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서 버린 게 아니라 언제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응축해서 동염해 준 상태예요. 이 응축된 것의 이름도 자,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고일통합과학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오케이? 자, 응축을 일으킬 때 지금 여기 히스톤이라는 실패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고 저 아이를 뭐에 동염해낸다고? 이중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저 DNA에 동염해낸다. 그죠? 이중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자주 안 쓰는 유전자가 DNA가 있는 거. 그지? 이렇게 2바퀴 반. 이 아이의 이름,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 전체 아이의 이름이 저 핵선의 기본 단위체인 저 네모의 이름하고 유사해요. 저 네모는 뭐 우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 알파벳 단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A, B, C, D, E 이거 하나하나 기본 요소들을 우리가 핵선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잖아. 7글자. 그지? 근데 자주 안 사용하는 저 DNA 이중 나선의 형태의 정보들을 동여매는 것, 히스톤에 동여매는 것, 얘를 응축을 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응축의 기본 단위인 이 전체의 이름은 저 뉴클레오타이드랑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한번 적어봅시다. 쉽죠? 그렇다면 자, 저렇게 뉴클레오타이드도 있고 응축을 일으키는 뉴클레오솜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모습, 오픈된 부분도 있고 언제든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응축된 부분도 있는 이 전체 모습이 이름이 뭐라고요? 염색사라고요. 염색사. 핵이 뚜렷한 간기. 이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의 간기 시기는 핵이 뚜렷해요. 핵이 사라질 때가 오거든요. 핵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염색 4 모습으로 다 들어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사라지고 여기 안에 있던 정보를 완전히 넓은 세포질이라는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게끔 하기 위해서 분열할 때는 여기 이 시기가 분열이잖아요. 세포가 2개로 나눠지는 분열하는 그 시기에는 분열일 때는 핵이라는 경계가 사라져서 여기 안에 있던 정보들이 세포질이라는 이 넓은 공간에 와서 반응 따라가. 오케이? 근데 감기 때는 아직 세포 분열할 때가 아니잖아. 감기 시기는 아직 세포 분열할 때가 아니니까 겉에서 보면 뚜렷한 핵막을 갖고 있어. 뚜렷한 핵의 경계를 이렇게 갖고 있어. 그 안에 저 핵이라는 공간 내부에는 감기 시기 핵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뭐로 존재하는 거야? 다 이렇게 염색사. 이런 염색사로 존재하는 거야. 실체가.
내가 실처럼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얘를 확대해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응축된 부분, 이렇게 오픈된 부분도 있고 뒤에니까 응축된 부분도 있는 이 모습이 염색 3모습이야. 저렇게 존재하는 게 염색 3모습이고 저 염색 4가 사람이라는 체세포라면 사람의 체세포라면 몇 개 있는 거야? 46개. 아까 생물 종마다 고유한 개수를 갖고 있겠죠? 46개를 갖고 있는 거야. 염색 3모습.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걔는 78개. 오케이? 토마토는 아까 24개. 종마다 이 각각의 토마토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 다르다. 오케이? 왜?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바이러스는 별도의 생명체야. 오케이? 좀 다른 카테고리야. 생물이기도 하고 생물이 아니어 보이기도 한 중간 단계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너는 그냥 별도로 너네들끼리만 취급해. 해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따로 빼놨어. 근데 대장균이라는 세균 또는 식물세포 또는 동물세포 고양이 세포, 개의 세포 다 아니면 곰팡이 세포도 마찬가지 다 생명체의 공통적인 다 공통된 저 세포의 특징을 갖고 있어. 세포는 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막을 갖고 있고 핵이 있고 핵 내부에 자신의 고유한 ATGC, TPA,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그 세포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면 언제든지 자주 열어서 꺼내다 쓸 수 있게끔 오픈해져 있고 어떤 유전자 부분은 자주 안 꺼내다 쓰는 정보니까 응축된 부분도 있고 그게 평상시 모든 각각의 세포의 일반적인 시기, 간기의 시기에 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세포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간기야. 자, 간기 때 내가 핵을 갖고 있었어. 간기의 시기도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G1, 얘가 이제 갭이라는 약자의 갭1이야. 그리고 여기는 합성한다는 의미 S기. 여기는 갭2라고 해서 G2 이렇게 나타내. G1, S, G2라고 하는 이 간기의 디테일한 시기의 이 이름은 생명과학 1 하면서 배워, 고2 때. 지금은 언급되지 않고 지금 중3 수준에서는 그냥 간기예요, 분열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할 거야. 간기 시기는 뭘 할 거냐면 내가 세포 핵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먼저 그냥 물질대사해. 물질대사라는 건 외부에서부터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 그래서 안에서 막 대사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핵의 염색사의 정보로부터 이 세포가 나를 생장을 해. 세포도 그런 시절이 있을 거잖아. 아주 어릴 때 계속 성장을 하는 시기. 그지? 유년 시절에는 계속 성장하잖아. 그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키가 거의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자랄 키야. 그 뒤로는 성장하지 않았어.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청소년 때 성장된 그 키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도 계속 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들이 먼저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육 때는 여자애들이 키가 크고 남자애들이 좀 늦게 성장하니까 막 꼬꼬마 같던 애들이 남학생들은 거의 고등학교 때 다시 보면 막 얘들 막 키가 엄청 크고 배신감 느끼잖아. 아씨 나보다 꽤 조그만 애였는데 갑자기 커져있어. 오빠 어른스럽고 막 그래지는 사이가 없는데 여튼 그런 시절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세포도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시기가 G1기야.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약간 살짝이라도 처음보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세포 질량이 늘어나서 커지면 이거보다 이거일 때 물질 교환에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덩치가 커졌어. 1cm짜리 성분체, 3cm짜리 성분체. 물질 교환이 더 불리하죠. 외부에 있던 물질이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밖에 있었던 걸 내보낸다거나 깊숙이까지 들어오게끔 하는데 물질 교환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하나를 더 카피를 해서 차라리 처음과 똑같은 사이즈인 채로 이렇게 늘어날 거면 내가 핵을 더 만들어서 너, 나 나눠가지고 똑같은 아이 두 개로 나눠서 버리자 라고 하여 그걸 먼저 계획을 하는 거야. 나중에 여기까지 주기를 다 돌았을 때 최종적으로 원본, 카피본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먼저 준비를 하는 시기가 간기의
일정 시기가 지나면 S기야.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너무 물질에서 하다 보니까 살짝 커져? 살짝 커지면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나눈 다음에 쪼개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핵 내부에서 정보를 복제하는 거야. 봐봐. 세포 질량이 늘어서 처음보다 세포 질량이 늘어서 얘를 그냥 그래 2개의 세포로 나누자 싶어서 여기만 쪼갰어. 너는 여기에 정보가 없어. 여기 안에 여기 핵 안에 있던 유전 정보가 여기 안에는 없어. 그럼 얘는 세포로 기능을 할 수 있나? 못하겠지. 왜? 세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춘기랑 비슷한 거야. 내가 보기엔 사람은 살면서 내가 누구고, 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남이 그려준 나의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성립하는 시기가 나는 사춘기라고 봐. 그게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막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런 사춘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늦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사춘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착한 딸 콤플렉스가 있었어서 40쯤에 왔어요. 진짜. 너는 왜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너는 어릴 때 내가 안 듣고 크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너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막 왜 이렇게 달랐나 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사춘기는 반드시 한 번 와야 돼. 너무 늦게 오면 너무 좀 욕스러워, 지랄스러워.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어떤 뭔가를 성립하는 시기야. 근데 봐봐, 여기 이런 컨트롤 사유가 전혀 없어, 이 세포는. 핵이 없다면. 그치? 그런 정보나 그런 명령어들이 전혀 안 들어주면 핵으로, 세포로, 독립적인 형태로 기능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세포 질량만 나눠서 줬다 하더라도. 얘는 세포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세포답게 기능하려면 그 예전에, 그 전부터 미리 핵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뭐라도 컨트롤 타워를 주어야. 그지? 컨트롤 타워를 주어야. 여기는 지금 체대포니까, 그지? 내 스스로 뭔가를 성립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핵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줘야만 돼. 그래야 너도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 단기 시기 때 얘를 복제하는 거죠. 단기 시기 이때, 자, S기 때, 자, 여기 핵에 있었던 그 정보를 그대로, 그죠? 염색 4의 정보를 그대로, 정보를 두 배로 합성합니다. 여기 때는 염색 4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핵이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요. 얘를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표현으로 뭐로 표현하냐면 DNA를 두 배로 복제한다. 합성한다. 복제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뿐이야. 오케이. DNA를 두 배로 복제한다. 합성한다. 언제? 간기 때. 오케이. 그래서 간기 S기 때 S기 시기가 딱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두 배로 카피를 해.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두 배로 복제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G2기 때는 세포 소기관도 두 배로 복제. 세포 소기관도 두 배로 카피해서 준비를 합니다. 분열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분열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자, 분열기가 됐네요. 다 완벽하게 이사를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 분열기라는 시기가 이사 간 당일날이라고 보면 돼. 이사 해봤어? 기억에 남은 시기 때쯤 이사 해봤어? 오케이. 그럼 이사할 때 제일 많이 바쁜 게 엄마죠. 그죠? 엄마나 아빠가 뭐 이렇게 이삿짐 센터를 다 알아보셨을 거고, 이삿짐에서 포장 이사를 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집기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다 관리하시느라 바쁘잖아요. 그 전에 이사하는 당일 그 이전부터도 버릴 거. 미리미리 버려두면 좋지만 살림살이를 살다 보면 쓰레기도 모아두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번에 최근에 이사를 본가가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너무 깔끔하신 주의여서 빨래 세탁기랑 건조기 다시 한번 다 돌려서 돌리기 전에 뭐 버릴 것들, 기증할 것들 이렇게 내가 이거 버리버리 해놔도 야 이거 또 살려서 입을 수 있잖아 해서 또 다시 건조던 엄마랑 싸우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가기 전날부터도 버릴 짐들은 다 분류해서 버려야 되잖아. 쓰레기까지 갖고 가면 안 되잖아. 또 당일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방에 있었던 형태의 짐 포장이사다라고 하더라도 다 일일이 꺼내서 순서대로 다 어느 정도는 집어넣고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원위치 상태로 원상 형태로 그대로 포지션에서 집어넣어줘. 근데 순서가 똑같지는 않아. 최대한 넣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정리해야 될 게 있잖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분열기식이야. 이사하는 당일날의 상황. 오케이? 그래서 자 분열기는 분열할 때만 세포 분열할 때만 분열하는 시기. 본질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인데 저 세포 분열할 때만 뭐가 관찰이 됐어? 염색체가 관찰이 됐어. 아까 간기 시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리비리한 염색 사모습으로 있댔잖아. 그치? 이런 딱딱한 아직 막대기 같은 구조가 아니야. 얘는 염색체야. 얘는 염색사고. 실사처럼. 그치? 아직 이렇게 딱딱한 바디 같은 구조로, 웅축된 구조로 완전히 보이지 않아. 근데 간기를 지나서 분열할 때에는 그때만 나타나는 염색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염색체 배열과 이동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저 세포 분열 시기를 뭐로 말할 수 있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염색체의 배열과 이동 변화를 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여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을 딱 보고 저게 체세포 분열 중기다.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 중기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